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션 3의 발표를 맡게 된 한국금융연구원 한상용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사회 변화에 따른 보험 산업의 미래 전망과 과제입니다. 본 발표는 4개의 그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보험 산업의 현재 현황, 그래서 간단하게 어떻게 지금 보험 산업이 동향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미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 전망에 대해서 그렇다면 보험 산업이 어떻게 이에 대해 대응해야 되는가에 대한 제언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먼저 생보사를 말씀드리면 생명보험사의 성장성은 전년 동기 대비 다소 증가를 했습니다. 상품별로 보면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회계 제도인 IFRS 17의 도입 이후에 보험 계약 마진 CSM에 유리한 보장성 판매 중심으로 이제 계속 성장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변액보험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 지금 좀 주춤하긴 하지만 증시 호황이 계속돼서 신규 판매량이 다소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IFRS 17 도입되면서 이제 저축성을 많이 팔면 팔수록 이제 부채로 좀 잡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영향으로 성장성이 다소 감소를 했습니다. 퇴직연금은 이제 고령화로 인해서 은퇴소득 확보 등 수요 증가로 인해서 시장 등이 좀 확대된 상황입니다. 손보사도 비슷한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장기 손해보험 중심으로 이제 뭐 실손보험이나 상해보험, 질병보험 중심으로 CSM 확보를 위해서 이제 수요가 증가했고 또 운전자 보험의 수요도 역시 증가를 했습니다. 일반 손해보험은 뭐 성장세가 좀 둔화되고 있지만 해상보험은 다소 이제 조금 수요가 증가한 상태입니다.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젊은층 같은 경우 이제 운전면허 취득률이 좀 떨어지고 해서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퇴직연금은 은퇴소득 확보를 위해서 조금 다소 증가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수익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생보사의 경우 단기 순이익이 다소 감소한 모습, 전년 대비 감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는 이제 손실 계약이 증가했고 예실차 손실 등으로 보험 손익이 감소한 데서 이러한 수익의 감소가 나타났다고 보입니다. 손해보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생명보험보다 다소 조금 나은 상황이지만 장기 자동차 보험에서 이제 계속 손해율이 향상하고 있어서 보험 손익의 축소로 투자 손익이 이자 배당 등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손보사의 수익성도 낮게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건전성 지표는 생보, 손보 모두 경과 조치 전후로 해서 모두 소폭 상승한 상황이 작년 말에 나타났지만, 아까 이제 전 세션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기본 자본 그런 규제들이 앞으로 도입됨에 따라 보험사들이 이제 건전성에 대한 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 환경을 이제 정리해 드리면 보험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비우호적인 경제 금융 환경이 계속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그리고 금융시장 불확실성은 보험 산업의 성장성 수익성에 이게 정체를 계속해서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IFRS 17 도입 후에 CSM 확보에 유리한 상품에 대한 출혈 경쟁, 특히 보장성 보험, 질병 상해 보험 중심의 출혈 경쟁의 심화로 보험사들의 수익성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변동이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비도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동안은 금리 하락에 대한 문제가 있었지만 요즘에는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금리 상승이 되면 부채 시가평가율의 장점도, 부채가 감소하는 장점도 있지만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보험 해약도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보험사의 자산, 투자 자산이 작아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금리 변동에 따른 영향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 세션에서 말한 것 같이 자본 관리 등 금융당국 규제 변화에 앞으로 효율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두 번째로 보험 산업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 보험 산업에서 가장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이 이제 인구 구조 변화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초고령화 사회로 이제 진입을 했는데 다른 나라가 몇십 년 걸렸지만 우리나라 몇 년 만에 이렇게 진입을 하고, 또 저출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산율이 1도 안 되는 2, 3년 전만 해도 0.6, 0.7 정도였는데, 이와 같은 저출산 고령화 같은 인구 구조 변화가 국내 보험 산업의 향후에 이제 성장 정체 및 지속적 성장 생존에도 크게 문제를 불러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는 특히 보험회사의 이제 투자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고 금리가 이에 따라 하락을 하면 보험사의 투자 손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보험사가 대표적인 지금 기관 투자자인데 이렇게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기관 투자자로서의 그 자본시장에서의 역할도 역시 감소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생선부 나눠서 한번 이러한 영향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인구 구조 변화는 이제 크게 이제 고령화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고령화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과거 고금리 시대에 많이 가입했던 분들의 이제 고액 사명 만기 보험금 지급액이 증가할 수 있어서 보험사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젊은 층이 이제 생명보험 가입률 감소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향후에 보험회사의 지속 가능성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만 해도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이제 생명보험, 뭐 종신보험이나 사망보험의 가입이 어떻게 보면 당연시됐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시 쪽으로 또 자금이 머니무브가 되고 있고 또 인생에 대한 현실적 투자가 위선순위가 됨에 따라 젊은 층에 대한 생명보험 수요도가 감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된다면 생명보험 산업에 이제 커다란 수요 감소 및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대 수명이 연장되면 뭐 장기 요양보험, 연금보험 등의 그리고 노후생활 자금 위로비 마련을 위한 수요도 늘어나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생보사의 수요의 하락을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선보사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선보사도 대부분의 상품 포트폴리오가 이제 장기 보험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손 건강보험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고령화가 되면 아무래도 보험의 손해율이 올라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 방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선보사의 경우에는 다른 문제가 또 있는데 하나는 이제 글로벌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기후 변화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에 대한 물리적 위험에 선보사들은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산 배상 책임 보험 위주로 손해율이 올라갈 것으로 보여서 여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다음 두 번째 이제 미래의 중요한 주제는 이제 디지털 전환입니다. 우리가 DX라고 하는데 디지털 익스체인지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핀테크 기업 그리고 인슈어테크 기업이 좀 많이 생기고 있고 또 데이터 활용이 중요해지고 AI도 이제 보험 산업에 많이 도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AI나 빅데이터가 분석이 되면 아무래도 언더라이팅 측면이나 또 보험료 산출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어서 보험 회사의 뭐 프로세스 영업 프로세스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향후 데이터 중심의 전략 그리고 AI 활용이 보험회사의 무엇보다 이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어떻게 이 디지털 전환에 보험사들이 적응하고 경쟁력을 유지하는가에 따라서 미래 성공의 열쇠가 달려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미래 전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미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성숙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국내 보험 시장의 파이를 가지고 이제 출혈 경쟁을 계속하게 되면 생존뿐 아니라 이제 지속 가능성에 크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래 생존을 위해서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리스크들, 그 인구 구조 변화나 그리고 디지털 전환을 좀 효율적으로 빠르게 이룰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의 구축이 아무래도 보험업계의 장기적 기업 가치 향상을 위한 필수 과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 지배 구조 이런 사회 이런 ESG 경영에도 신경을 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보험 산업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보험 산업이 대응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저출산 고령화 뭐 여러 가지 기후 위기로 인한 대규모 자연 재해가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해들이 과연 보험업의 근간 법칙인 대수의 법칙, Law of Large Numbers라고 해서 이러한 대수의 법칙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수의 법칙은 뭐 잘 아시다시피 우연한 사고들이 독립적이고 우연한 사고들이 많이 모일수록 예측 가능해진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데 인구 구조 변화나 이렇게 커다란 거대 리스크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대수의 법칙을 이렇게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험 산업에 있어서 대수의 법칙이 이제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수의 법칙이 통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에도 보험 산업이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는 주체로서의 중요성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에도 보험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통적 의미의 대수의 법칙을 근간으로 한 보험보다는 좀 다른 형태로 진화해서 앞으로 계속 존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뭐 모빌리티 같은 경우 서비스 이용 시 뭐 사고가 일어나면 바로 보상 책임이 된다든가, 또 헬스케어 앱 웨어러블을 통한 건강 데이터 기반 맞춤의 그런 상품이 등장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손보사 같은 경우에는 임베디드 보험이 활성화돼서 앞으로 독립된 보험 상품이 아니라 다양한 산업 서비스 맥락에 결합되는 형태로 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보험 산업은 앞으로도 이제 공적 재정을 보완해서 재정 건전성 그리고 보장 격차 완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수단으로 진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대응 방안 중에서 먼저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위험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고령화에 대해서는 이제 시니어 관련 실버 산업의 성장은 뭐 약속된 미로로 생각됩니다. 특히 이제 생보사 같은 경우 사업 모델이 이러한 시니어 실버 산업과 많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이러한 성장 기회를 선점할 수 있도록 전통적 시니어 관련 고령화 상품을 넘어서 시니어 고객에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뭐 가능한 시니어 비즈니스 모델을 생보사들이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 두 번째로 이제 저출산으로 인해서 젊은 층의 그 보험 지금 수요가 떨어지고 가입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제 보험사들이 고령층만 위주로 타겟을 참지 말고 미래 가치가 높은 MZ 고객군을 타겟으로 이제 상품 모델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MZ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정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한 세대이기 때문에 기존의 대면 채널보다는 이제 이러한 비대면 채널을 사용한 그러한 보험 상품 판매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생보사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지만 뭐 전통적 상품과 채널 단순 통합 리패키징을 해서 그냥 MZ 세대를 뭐 타겟을 해서 영업을 해왔는데 참 부진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이 MZ 세대 개인화되고 또 이렇게 MZ 세대의 취향에 맞는 상품을 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보험 종목별 특화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보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생 전체를 보고 경제적 웰빙과 생애 주기 컨설팅 중심으로 핵심 가치로 해서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노년까지 그렇게 생애 주기에 맞는 보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손보 같은 경우에는 생보에 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상품 혁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AI나 빅데이터를 좀 사용을 해서 실시간 위험 평가 그리고 개인화된 요율 사용을 해서 뭐 초개인화된 보험 상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기후 변화 위험 대응에 관해서는 최근에 이제 글로벌적으로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기후 리스크가 상당히 크고 이로 인한 많은 손해가 증가해 왔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런 기후 변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보험회사들이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경기도를 중심으로 뭐 기후 상해 보험을 이제 무료로 제공하고 하는 상품도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후 보험에 관련해서는 그 패키지 여러 가지 패키지로 하는 그런 상품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형 보험이라고 해서 패러메트릭 인슈런스도 기후 보험을 상품을 대상으로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해외 보험사들은 정교한 모델을 개발하고 있고 기후 리스크 관련해 또 기후 전문 조직을 여러 가지 뭐 데이터 전문가나 뭐 기후 과학자들을 포함한 그러한 전문가들을 포함한 전문 조직을 보험회사 내에 설치를 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보험사들은 아직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후 전문 조직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 혁신에 대해서는 현재 이제 사이버 보안 문제가 지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 강화가 필수적이고 거기에 대한 고객 데이터 보호 그리고 투명한 정보 관리 체계의 구축도 상품 개발 못지않게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혁신이 되면 이제 계약자의 특성을 적시에 반영해서 보험료가 변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보다 더 언더라이팅 측면에서는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고위험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언더라이팅 그 상품 인수 과정에서 고위험 계약자를 배제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 전체의 리스크 공유의 상호 부조의 이념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디지털 전환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을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자사 단독뿐 아니라 타 산업과의 협력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방향 중에 하나는 이제 ESG 경영의 이제 활성화입니다. 우리나라 보험회사들 ESG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환경 측면에서 하고 있긴 한데 이제 향후에는 사회와 지배구조 측면에서 더욱 ESG 경영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책임 활동을 또 활발하게 하면서 이제 지속 가능성을 더 제고하고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계속되어 온 인구 구조 및 가구 구조 변화, 경제 환경 변화, 그리고 보험 제도의 변화, 그리고 기술 변화는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에서 20년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국내 보험 시장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미래 보험 산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단순히 대수의 법칙에 적용하는 기존 모델이 아니라 이제 생활 밀착형 그리고 초개인화된 보험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술이 고도화된 미래에 헬스케어나 스마트홈 디바이스와 연동돼서 질병이나 사고를 미리 예측하는 라이프케어 서비스로 진화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전통적인 사후 보상 방식이 보험이 대부분이었지만 앞으로는 사전 예방 및 위험 관리 중심으로 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보험사들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는 보험회사 경영자 임기나 보상 체계 이러한 것을 지금 현재 단기 성과 위주로 지금 편성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장기 성과에 또 연동되는 방향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 관련 플랫폼도 구축하고 성공 모델을 보험사들이 확립한 후에 단계적으로 주변 영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경영 전략도 수립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